자, 이번엔 글로잉 다운. 자, 글로잉 다운. 얘는 뭐 마찬가지로 한 100% 줄여버릴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쭉 줄어서 0%로 없어져 버리죠. 자, 컨트롤 Z. 자, 얘 같은 경우도 초기 값을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스케일 값, 뭐 내가 100% 꼭 쓸 이유는 없죠.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값을 그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글로잉 업, 이 값부터 뭐 한 30%만 줄어들게 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값부터 초기 값 아웃점까지 30%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작업하시는데 유기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퀀스 레이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실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텐데요. 자, 시퀀스 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 뭐 얘 그냥 다시 한번 갖다 쓰겠습니다. 자, 얘 듀플리케이트 뜰게요. 자, 내가 얘네들을 1초, 길이는 1초고요. 길이는 1초씩 이렇게 시퀀스 정렬 있죠.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자, 이런 작업 하시려면 여러분들 기존엔 굉장히 어려웠죠. 1초를 끊어서 아웃을 잡아서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들어가서 시퀀스 레이어 해서 오버레이 안 시키고 OK 해서 이렇게 시퀀스 정렬을 시켰죠. 자, 근데 이 작업을 한 방에 할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놈을 선택을 하시고 시퀀스 레이어. 자, 그러면 이렇게 시퀀스의 길이를 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얘도 프레임 단위이기 때문에 30 OK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시퀀스 정렬을 시켜줍니다. 자,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계단 형태로 정렬되는 거는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바뀌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선택하면 이 처음 선택된 놈부터 계단식으로요. 나는 반대로 하고 싶다. 아래 거부터 위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시퀀스 레이어 OK 하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계단이 형성이 되겠군요. 자, 얘는 마찬가지로 선택된 레이어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예를 들어 얘 이렇게 4개만 선택을 하고 시퀀스 레이어를 시키면 요 4개만 시퀀스 정렬이 됩니다. 한 40프레임 정도만 할까요? 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컷 레이어 있었죠. 레이어 컷을 쳐주는 건데요. 레이어 컷을. 자, 얘하고 두 개만 선택하고 컷. 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컷을 이렇게 그 작업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요. 아래쪽 계단 형태로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쪽 계단 형태로 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뭐 물론 이렇게 팔레트를 띄워서 선택하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 작업하다 보면.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버튼 형태로 두 가지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컷은 두 개일 때도 작동이 되고요. 이 모양대로 쳐집니다. 무조건 선택하는 레이어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 거, 그 다음 거, 컷 이런 모양이죠. 계단 현 모양이. 아래 거 먼저 선택하고 위쪽으로 해도 무조건 얘는 이렇게 계단 형태로 쳐지게 됩니다. 아래 계단으로요. 반대의 경우 얘는 무조건 위쪽 계단 형태로 쳐지게 됩니다. 뭐 어떻게 선택을 하던요. 뭐 순서를 그래서 순서에 여러분들에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요. 자, 두 개일 때만 컷을 쳐지게끔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전에는 자, 이제는 어떻게 되겠냐. 다중도 다 컷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컷을 칠 때는 시퀀스하고는 좀 다르게요. 이 컷은 언제 사용하시는 거냐면 어떤 영상을 보시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요. 어떤 영상이나 본인이 어떤 그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어떤 작업에 활용을 하실 때요. 내가 위쪽에서부터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컷을 쳐나가야 된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 자, 모든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서 보고 난 여기서 컷을 치고 싶다. 이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치고 싶다. 자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컷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 레이어가 보이죠. 이제 가다가나 이 부분에서 컷을 치고 있다 또 치면 됩니다. 이 선택이 계속 유지를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컷을 치기 좋게끔. 그래서 또 원하는 곳 가서 컷을 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좀 보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컷을 치고자 할 때 이 컷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내가 계단 현상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쳤죠. 이걸로. 자,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얘는 내가 원하는 레이어다 선택을 하시고요. 나 이 부분에서 컷을 치고 싶다. 컷. 그럼 아래 컷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쳐지게 됩니다. 계단 현상이 위쪽으로 쳐지게끔요. 컷. 컷. 그래서 자동으로 선택이 풀리게끔. 자, 이렇게 뭐 아무래도 이렇게 아래쪽 계단 현상이 좀 편하니까요. 그렇게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컷, 컷, 컷.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컷 쳐진 이 부분에 어떤 디졸브 효과 좀 주고 싶다. 여러분들 그 크로스 디졸브를 만들어놨는데 얘가 이제 그 선택된 두 개의 레이어만 적용되게 됐었죠. 전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다중 그 크로스 거기에 다 적용이 되게끔 수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클릭을 하실 때 클릭.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졸브 되는 프레임을 입력을 하십시오. 몇 초로 할 건지, 뭐 1초로 할 건지, 뭐 2초로 할 건지, 15프레임을 할 건지. 그래서 1초를 기준 삼아 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OK를 하면 이 두 개가 정확히 양쪽으로 15프레임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페이드 인이 되게 됩니다. 크로스 디졸브가요. 자, 컨트롤 Z. 자, 이제는 뭐냐?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한 방에 주는 겁니다. 크로스 디졸브 1초씩 OK. 그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가 먹게 됩니다. 자, 처음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얘는 절대 인아웃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 유지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죠. 동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는 이 크로스 디졸브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분의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분의 프레임이. 이게 만약에 없다면, 여분의 프레임이 없다면 여기에 까만 이런 화살표가 있다는 건 여분의 프레임이 없다는 소리죠. 그런 거는 크로스 디졸브 주시면은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은 인점이나 아웃점에 여분이 있는지 크로스 디졸브를 시킬 만한. 자, 요번엔 좀 짧게 한번 크로스 디졸브 줘볼까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크로스 디졸브. 그래서 얘 한 10프레임 정도만 줘볼까요? 오케이. 자, 컨트롤 Z. 자, 여러분들 이 크로스 디졸브 시킬 때는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가장 처음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 앞에 거부터.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차 계단 현상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작업을 해도 가능은 하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크로스 디졸브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선택하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이 크로스 디졸브는 항상 가장 처음에 있는 놈부터 앞쪽에 그 순서대로만 찍어주면 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는 얘가 앞쪽에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만 지켜주시면 크로스 디졸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 크로스 디졸브 시켜주게 됩니다. 네, 굉장히 편하죠. 작업을 하실 때. 네, 그래서 컷과 크로스 디졸브, 그 다음에 이제 프리컴프 이런 거 같은 경우 많이 해보신 거죠. 선택한 모든 레이어를 프리컴프 시키는 거고요. 자, 이 프리컴프는 어떻게 된다? 이 레이어의 길이를 인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하고 프리컴프 시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프리컴프가 딱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컴프 컨트롤 Z. 자, 얘는 어떤 거냐? 얘는 뭐 뒤쪽에 쭉 여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좀 잘라 놓겠습니다. 자,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얘네들 각각을 다 프리컴프 시켜야 된다 했을 때 쓰는 겁니다. 프리컴프 셀프.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가 다 프리컴프 되고 그 프리컴프는 레이어의 길이에 맞게끔 딱 수정이 되죠. 자, 우리 여러분들 그 모든 스크립트는 그 언두 기능을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한번 적용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컨트롤 Z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한꺼번에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 적용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두 기능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안쪽에.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텍스트 투 센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텍스트를 사용을 하실 때 텍스트를, 자, 가만히 보시면 이 텍스트는 앵커 포인터가 중앙에 와 있지 않죠. 그리고 이 텍스트는 뭐 내가 이동을 시켜놨을 때 컴포지션에 정중앙으로 와야 된다 했을 때 정중앙 찾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원하는 텍스트 선택을 하시고요. 텍스트 투 센터 그러면은 항상 컴포지션의 정중앙에 오고요. 앵커 포인트도 텍스트의 정중앙으로 오게끔. 이 스크립트도 다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텍스트가 있을 때 스타일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텍스트가 있을 때 원하는 텍스트 모드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 투 센터,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 투 센터. 얘는 마스크를, 내가 어떤 마스크를 어디서 그리든 원하는 마스크, 물론 이 마스크의 전체를 다 옮길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원하는 마스크만 옮기고 싶을 때가 많기 때문에 따로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라면 전체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스크 투 센터, 원하는 마스크가 있다면 걔만 선택을 하시고 정중앙으로. 자, 다음 익스프레션 온, 오프. 자, 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모든 익스프레션을 온, 오프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뭐 얘도 다중 레이어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던, 뭐 이런 레이어가 몇 개가 있던, 자, 모든 선택된 레이어를 전체 선택, 모든 선택된 레이어 익스프레션을 오프 시켜주는 거고요. 꺼주는 겁니다. 온 시켜주는 거고요. 켜주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이펙트나 이런 거에 있는 여기에 적용된 익스프레션도 동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전체 선택. 얘는 익스프레션을 다 지워주는 겁니다.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getFFX. 얘는 여러분들 내가 어떤 폰트를 하나 썼는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뭐 스타일을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프리셋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얘를 좀 적용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여러분들 애프터 이펙트가 설치된 곳에 애프터 이펙트가 설치된 곳, 자, 얘의 요 프리셋, 요 폴더 안으로 가져다 놔야지만 여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펙트 앤 프리셋 컨트롤, 이펙트 앤 프리셋 팔레트요. 그래서 여기서 애니메이션 프리셋에서 원하는 프리셋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혹은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부에 있는 거를. 그런데 이제 얘는 그 브릿지라는 별도의 프로그램 하나 띄워야 되기 때문에 좀 메모리를 또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굳이 나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불러오면 되는데 FFX 파일을, 자, 그랬을 경우 브릿지를 열지 않고서도 getFFX 하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폴더에 있든지 그 폴더에 가서 원하는 폰트, 원하는 어떤 FFX 있죠, 스타일, 얘네들을 그냥 적용을 시켜버리면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무거운 브릿지를 열지 않고선도 작업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getFFX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자, 혹시라도 그 사용하시는 중간에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선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본인한테 피드백을 주시면은 뭐 새로운 기능은 다음 버전 때 제가 추가를 해드리고요.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은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